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금 이제 공부하다 오신 거신가요? 다들 학원 다 여기 다니시고 아니면 독서실 다니시다 오신 거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독서실 하시고 독서실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죠? 일단은 경체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 학개론하고 법규가 일단 시험 과목이 있으신 거 맞으시죠?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했어요. 네. 초시 때가 이제 평균이 80점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가 50%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를 아무리 잘 봐도 체력이 없으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체력은 무조건 한 번씩 체력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현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일단 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올해 시험부터는 이거 세 개만 보시니까 저 같은 경우 학개론을 작년에 80 맞았고 법규를 90 맞았고 행정법을 100 맞았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균 92점으로 공채 4등으로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평균 90점 맞았을 때 필기 그 데이터 상으로는 등수가 11등이었어요. 서울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필기 과목 세 과목인데 점수가 더 촘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를 88에서 84로 잡으시면은 그래도 진짜 안정적이게 체력을 조금 고꾸라지셔도 편하게 학기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88점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가 이제 25문제 맞으시죠. 예, 25문제 맞으신데 제 생각에 네 문제는 무조건 틀리라고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개론 네 문제를 무조건 틀리라고 네 문제를 찍어내 다 틀렸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문제였는데 네 개를 찍어서 맞을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네 개를 찍어내 다 틀려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표를 제 생각에는 88이고 최대 목표는 92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높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시 때는 보통 합격컷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저처럼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합격 컷을 보지 말고 조금 높은 컷을 보시고 공부하셔야지 시험 보고 나서 너무 쉬웠는데 했는데 막상 채점하고 나면 이제 등수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점수를 좀 보수적으로 높이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학개론이 어려우세요? 법규가 어려우세요? 먼저 법규 어떤 거 제일 어려우세요? 법규가 제일 어려워요. 학개론이시고, 예. 뒷분 혹시, 아, 예. 법규랑 학개론이 어려워요. 행정법은 괜찮으세요? 예. 공치분 괜찮으시고. 학개론이 일단은 조금, 좀 생뚱하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셨을 때, 진짜로 실무에서 적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학개론이에요. 재난관리법하고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현장 나가면 진짜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법도 내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법정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실 때 자기한테 좀 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보조를 잡았을 때 진짜로 세세하게 뭐 소방시설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은 해독할 때마다 오늘은 3개 봐야지. 3개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다음 이해독할 때는 3개에서 7개 단서를 완벽하게 외워야겠다. 다음에 7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안 보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선지가 많다 보니까 시험에서 선지가 4개가 있을 때 아는 거 정확하게 2개만 있어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지문을 모르는 거네요. 킬러 문제는. 알 수가 없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나머지 지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단서 조항이 10개 있으면은 조항 9개는 다 외우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무리 없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학계로는 어디 파트가 제일 어려우세요? 재난관리법 그쪽 재난이시고 다들 재난이 어려우세요? 소방시설은 다 괜찮으시고요? 재난
재난도 근데 이제 되게 대충 네 개로 나누잖아요. 예방하고 관리 그런 거 나누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해독하실 때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개수를 늘려가시면서 암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외우면은 그냥 현장 가서 틀려요. 진짜 그렇게 꼼꼼하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이게 좀 두루뭉실하기 해서 좀 죄송한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지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과목이 세 과목이어서 조금 멘탈이 흔들리실 경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방관을 선택하셨잖아요. 소방관이 일단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짜 존엄한 직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때 조금 하시면은 저는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법규는 일단은 단원이 여러분 5개 맞으시죠? 네, 5개 맞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법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법규가 큰 조항 하나 있으면은 단서 조항이 몇 개씩 짜르륵 있잖아요. 그죠?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다 있죠. 뭐 경체분들은 1, 2분법만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5개 다 6개 다 보세요? 아, 6개 다 보시면 일단 법규 같은 경우는 킬러가 보통은 이제 위험물 쪽하고 이분법, 시설 쪽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시설 쪽은 포기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정 안 되시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위험물 쪽에 위험물 관리법의 암기 그 시행령 6행이었나요? 5행이었나요? 그 제조소랑 주유취급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부가 좀 덜 되셨다면. 공부가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 생각에 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두 문제, 3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실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규가 워낙 암기 과목이 많다 보니까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을 매일 노트에 적어서 그날 암기가 안 되는 부분 노트에 적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 공부 마치는 저녁에 보고 저녁에 본 거를 또 다음날 아침에 봤어요. 이런 식으로 짜집기 이어집기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학개론도 마찬가지로 작은 노트에 그날 암기가 안 됐던 작은 것들을 정말 사소한 것들을 적어서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또 저녁에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기할 게 점점 줄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에서 6을 외웠다? 근데 7이 안 외워진다. 7이 안 외워지면은 그날 노트에 7을 적고 7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은 조금씩 외워지실 거예요. 학기론하고 법규는 예전 익숙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행정법은 그 공채분 죄송한데 그냥 많이 보시는 것밖에 답이 없으셔가지고 해독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서 한 10번 본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네, 그냥 기본서 많이 보시고 기출 많이 보시는 거 추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이제 푸실 거 아니세요? 기출 문제나 뭐 모의고사를 푸실 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선지가 4개가 있죠. 4개 있으면은 여러분 채점하실 때 보통 불합격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답은 답을 맞췄는데 내가 애매한 선지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맞았다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안 하세요. 그래서 애매한 선지가 있는 문제는 틀린 거예요. 틀리고 그냥 틀렸다 채점하세요. 그래야지 보게 되니까. 그랬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채점할 때 애매한 선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채점할 때 틀렸다고 채점하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절반 이상 틀렸었어요. 예. 그래서 애매한 선지 있으면은 그냥 이거 애매한 선지 있으면 옆에 체크하고 틀렸다고 채점하고 정말 모든 선지가 확신이 들 때 이게 맞은 문제거든요. 문제 푸실 때 조금 이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공부법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답변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없으시면은 네. 열심히 하셔서 꼭 네. 소방서에서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